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특히 2차 감염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을 가지 않았는데도 세 번째 확진자에게 전염된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중국 우한시를 다녀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우한의 교민들을 데려올 전세기는 곧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내 5번째 확진자는 32살의 한국인 남성입니다. 업무로 우한시를 방문한 후 24일 귀국했습니다. 열은 없지만 평소 천식으로 가끔 기침이 있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50대 남성으로 3번째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이었습니다. 2차 감염에 따른 첫 확진자입니다. 앞서 3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입국했고 사흘간 서울, 일산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접촉한 사람이 95명에 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가량 잠복기를 거쳐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5번째와 6번째 확진자는 각각 서울의료원과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그럼 2차 감염이 확인된 6번째 환자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3번째 환자의 접촉자인 6번째 환자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오늘 오후 안쪽에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됐습니다. 저희가 의료진에게 확인한 바로는 폐렴 증상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역학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5번째 환자, 우한에서 24일에 들어온 5번째 환자는 서울의료원에 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를 접촉했다고 하는데 접촉 과정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3번째 환자의 접촉자였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파악한 바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사이였고 강남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한 걸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형외과로 같이 가지는 않은 것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3번째 환자의 밀접 접촉자였던 환자의 어머니와 동행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환자가 국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혹시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환자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게 언젠지 그리고 그 뒤부터 어디를 다녔는지는 질병관리본부가 자세히 파악 중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5번째 환자가 격리된 건 지난 24일 우한에서 돌아온 뒤 엿새 만이고요.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가 전파력이 있던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접촉한 뒤 적어도 닷새 후에 격리가 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했을 걸로 추정되는 기간이 꽤 긴 만큼 정확한 동선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2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6번째 확진 환자는 국내에서 감염된 첫 2차 감염자입니다. 중국에 다녀온 적 없이 3번째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3번째 확진자가 20일 입국한 뒤 25일 격리되기 전까지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감염이 처음 확인된 만큼 새로운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역학조사 단계에서 밀접 접촉이라든지 단순 접촉의 범위를 다시 좀 이렇게 조정할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부터 4번째 확진자까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87명입니다.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고 40여 명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더 할 예정인데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사스를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사망자도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한을 둘러싼 후베이성 13개 도시는 하루에도 10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제2, 제3의 우한으로 변했습니다. 감염자가 없던 티베트와 옌벤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엔 이미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감염자는 벌써 일주일 가까이 하루 1000명 이상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사스 때보다 빠릅니다. 2003년 사스 확산 9개월 동안 감염자 수는 5,300명.
그러나 이른바 우한 폐렴은 공식 발표 한 달 만에 확진자가 이미 8,000명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대학 친구 6명이 동창회에서 만났다 집단 감염된 사례도 안우이성에서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자신이 병에 걸린지 모른 채 친구들을 만난 걸로 드러나 무증상 감염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인민일보는 확진자가 지난 3주간 116편의 기차, 항공편을 이용했다고 밝혀 최대 10만 명의 승객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기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일본에선 어제 우한에서 돌아온 일본인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2명은 증상이 없는 감염자였습니다. 도쿄 서승옥 특파원입니다. 어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일본인은 모두 206명인데 이 중 3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목 통증과 콧물 증세가 있었던 50대 남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2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었는데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残りの2例につきましては、特段ですね、症状がないということで無症状病原体保有者として確認をされた初めてのケースになります。 증상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는 걸 예방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일본인 210명을 태운 2번째 전세기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검사에서 발열 등 증세를 보인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른바 2차 감염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웠던 나라현의 60대 남성 버스 운전사에 이어 같은 차를 함께 탄 40대 여성 관광 가이드의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우한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의 2번째 감염이 확인되자 일본 정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이 일본에서도 발생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어제 우한에서 미국인 201명을 태운 미국 전세기는 현지 시간 29일 오전 8시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탑승 전 2차례 경유지인 앵커리지에서 다시 2차례 검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감염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 만에 다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시간 정도 뒤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위원회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이뤄집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회의입니다. 지난 회의에선 비상사태 선포를 유보했습니다. 앞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중국 내 비상사태는 맞지만 국제적 비상은 아니라던 기존의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대만 등 중국 밖에서 사람 간에 전염되는 2차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사무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중국과 주변국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전세기를 통한 우한 교민의 추가 철수 계획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30장에 3만 3천 원 하던 마스크를 20만 원에 파는 곳까지 나와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가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개씩 사드리겠다는 중국의 마스크 브로커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폭리를 노리고 사재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내 마스크 업체 대표들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입니다. 마스크 15만 개와 외과용 마스크 100만 개 등을 구해주면 바로 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내야 한다는 브로커들입니다. 최소 10만 개 이상을 사겠다고 합니다. 업체에 전화와 메일도 쏟아집니다. 가격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묻지마 구매가 대부분입니다. 관계자들은
중국인 유학생까지 수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교역 관계에서 브로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마스크 시장의 가격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구매 수량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정작 국내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국내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되도록 간단히 그리고 짧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학교 졸업식의 모습도 바꿨습니다. 전혀 무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꺼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졸업을 맞는 기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실 앞에 비치된 순수 독재, 마스크를 쓴 축하객은 낯선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각 교실별로 하게 된 거를 교실 졸업식은 이 학교 4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졸업장도 교장이 아닌 담임교사가 전달했습니다. 감동적인 졸업식을 기대했는데 졸업식 느낌이 안 나서 아쉬워요. 좀 많이 오려고 했는데 교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하고 이제 할머니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좀 그래도 의미는 있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여러 학교가 졸업식을 방송으로 하거나 강당에서 하더라도 공연과 시상 없이 짧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하진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의 우려에 서울 시내 9개 초등학교가 개학을 미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를 다뤄볼 텐데 가짜 마스크 얘기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국제외교본부팀의 이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증상이 없었다 합니다. 예, 증상이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와 오늘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예. 독일과 일본에서 잇따라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무증상자로부터 병이 전염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당국은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한 건 아닌데요. 예. 다만 실제 전파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예. 중국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잠복기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고 거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잠복기 감염,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 이 차이가 뭡니까? 네, 지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이 환자가 이미 그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데도 외형적으로 발열이라든지 걸 잘 안 나타내는 환자입니다. 아주 특이하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스나 또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바이러스가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 잠복기에는 그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고요. 다만 잠복기가 지나고 바이러스가 발현이 됐는데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엔 드물게나마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잠복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날 기간이 안 된 기간, 뭐 한 2주 정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최대 2주까지 그리고 갑니다. 무증상이라는 것은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뭐 모르겠죠.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요. 내 신체가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증상이 실제로 안 나타나는데 이걸 바로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잠복기는 일단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거의 뭐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다만 무증상일 때는 감염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문가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무증상 감염자가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제 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없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다.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증상 감염이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쟀는데
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고 이 감염자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면 문제가 될 텐데 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호텔, 물류창고, 그리고 섬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장소인데요. 예. 네. 일단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병원으로 보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은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예. 각국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예. 일본은 예. 지바현에 있는 호텔에 그리고 또 미국은 공군기지의 물류 창고에 이 우한에서 온 자국민들을 격리를 시켰고요. 예. 또 호주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 호주는 본토에서 적어도 1,500km는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이라는 섬에 격리 장소를 정했습니다. 예. 이 섬은 사실 호주령이긴 한데 인도양에 있고 또 보시다시피 자카르타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물류 창고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게? 물류 창고가 예. 이제 어떤 공간의 너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예.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떤 격리시켜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장소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구조를 좀 바꿨다는 거죠? 네, 창고는 또 창고지만. 추가 필요한 예. 물품도 보내주는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가짜 마스크입니다. 예, 이제야 나오는군요. 궁금했습니다. 가짜 마스크. 가짜 마스크가 있습니까? 실제로 가짜 마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 이런 가짜 마스크를 유통해서 걸린 사람이 판매자가 유치장에 갇히거나 과태료를 물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를 마치 바이러스도 막아주는 고가의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서 부풀려 판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부풀려서 판 마스크 이걸 가짜 마스크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물었습니까? 과태료를 어떤 판매 약국은 마스크 하나 가격을 10배 부풀려서 예. 128위안,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이 넘는데 예. 이렇게 팔았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5억 원 내게 됐습니다. 5억 원이요? 네. 예. 근데 마스크를 가짜 마스크도 있는데 직접 만들어 쓰는 마스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 중국에 있는 한인회 관계자랑 통화를 예. 해봤는데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면티를 잘라서 그거를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예. 또 중국 술 중에 이제 50도가 넘는 그런 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손 세정제 대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마스크를 만드는 모습인가요? 지금? 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저런 기계로 옷을 이렇게 찢은 그 면을 마스크로 이제 만들고 마스크가 있는. 부족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였습니다.